중국의,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축하했어요. 100주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차기 미 상원위원장 밥 메네데스 민주당 의원이 거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 여기서 있잖아요. 미국은 한국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미국은 한국을 자기들의 옥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제가 그 질서를 민족국가, 국제민족국가 질서,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확대된 거와 같다. 그러니까 민족국가, 전 세계의 기본 단위를 민족국가라고, 독립된 민족국가로 하고, 각 나라의 주권이 존중되며,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고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단순히 화폐 체계가 아니라 브레튼 우즈 체계에서 만나서 만들었던 가트, IMF, IBRD, 뭐 월드뱅크 이런 식의 그 시스템 전체를 브레튼 우즈 시스템, 그러니까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 그거죠. 브레튼 우즈를 통화 체제를만 생각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말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모든 게 다 붕괴된 건 아니고 통화 결제 수단으로서의 미국의 그 달러와 그게 붕괴된 거고, 그것도 나중에 또 페트롤 달러에서 어쨌든 국제 화폐로서는 지금까지 달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이 이제만 폐지된 거지. 아무튼 세계 질서에서 식민지들이 그 과거의 세계 질서와 다르게 독립 이후에 성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다라는 게 1945년 이후에 미국의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을 충족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식민지를 경험했었던 국가 중에서 이런 조그만 뭐 도시국가 차원 빼놓고 규모가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나라 중에서 한국같이 성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의 그거를 찾을 길이, 국민들한테 설득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뽕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국뽕으로. 한국전쟁을 왜 했냐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무슨 전략적 이익이 있고, 우리가 뭐 미국이 거기 가서 한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익이나 이런 걸 아니라, 미국의 국뽕 있잖아요.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자, 뭐 이런 거. 한국을 봐라,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보면 되게 자부심, 자기네들의 외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우리가 참 잘했다. 속된 말로 하면 저 못 사는 나라를 저렇게 잘 살게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얘기, 일종 정도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국뽕에 빠져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거고, 뭐 우리가 다 잘했어. 한미동맹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죠. 자,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전쟁으로부터 중국과 미국의 이게 주력 전력이었죠. 한국전쟁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거에 여러분, 항상 국가가 생길 땐 전쟁으로부터 국가는 거의 생긴다 생각하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도 우리나라에서 좌우가 상당히 틀리죠. 한국이란 나라의 기원을 독립전쟁에서 또 뭐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탄생시킨 건 6.25 때의 군인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도금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독립군이라는 말과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말이, 이게 두 개가 지금 역사가, 좌우가, 지금 좌파가 해서 양립하지 않아요. 이 역사관 되게 위험한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은 6.25를 통해서 지켜진 나라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전쟁은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체성이 탄생한 건 6.25란 전쟁입니다. 그 전에 그냥 조선, 대한민국 뭐야 이러다가 전쟁을 겪고 이 국가 정체성이 확고히 된다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시 이제 하나 이제 좀 사전에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거 다시 볼까요? 밥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관한 위협 등을 정말 우려스럽다.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더 무서운 정부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지는 주변 국가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보고 컸습니까? 미국 드라마 보고 컸죠. 미국 드라마 보고 미국 영화 보고 컸고, 그리고 미국의 생활상을 보면서 동경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처럼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중국인들의 민주제도, 중국 드라마, 중국 영화 이런 게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패션. 중국은 지금 하는 행동이 민주주의를 향한 하는 행동이나 문화적 역량에서 소프트 파워를 갖추지 못한 나라예요. 그 소프트 파워를 갖추지 못한 나라, 소프트 파워에서 훨씬 더 중국보다는 우위에 선 우리나라가 배런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 문제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소프트 파워가 완전히 압도적인 나라인데 그거를 지금 이 386들의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문화와 기타 등등 이 지금 386, 586 이들에게 있어서 문화 코드의 핵심은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중심에 민족해방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으니 블랙핑크도 안 보이고 BTS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인간들이니 그러니 민족해방의 종주국 중국이 크게 보이지. 꾸졌다 칼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할 지랄이 없어서 문화대 욕망을 따라하냐고 지금. 이 똥팔육들은 빨리, 특히 정치인들이 똥팔육들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소프트 파워와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민주주의 완전 개무시하죠. 인공지능, 안면의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열받는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중국을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한 미국이 여러분 새로운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플러스 하나 다시 일본. 삶의 방식 민주주의 제도를 공유하고 그리고 중국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동맹에 일본이 합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5G 기술 핵심적인 설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빠지잖아요. 지금 중국 빼놓고 5G 설비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에릭슨, 노키아, 삼성 이거 세 개가 주력 회사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미국이 중립국 외교를 하는 스웨덴을 하겠어요? 바로 소련 옆에 있는 핀란드를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데 일본을 저기다 끼워 넣는 사태 이거 여러분 일본에다가 우리도 같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빌어먹을. 그러니까 이 역사인식을 개같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디지털 전체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차기로 이렇게 될. 자, 보세요. 디지털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거. 우리나라 디지털 전체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디지털 전체주의.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현상이 보이죠.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문바 법관 탄핵 이러면서 꼭 항상 피해 굶주려 있는 것처럼 누구를 악마화하고 가서 두들겨 패야지 적성에 풀리는 이 디지털 홍위병들. 우리도 지금 그대로 보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러분 미국의 동맹 중에서 우리는요 뭐라고요 여러분? 피를 함께 흘린 동맹이요. 영국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는 전쟁에 꼭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우고 혈맹이라는 말이죠. 혈맹. 그냥 동맹이 아니라 일본하고 미국하고 혈맹이라는 말을 쓰기는 우습잖아.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보세요. 파괴적인 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달라고 부탁. 여러분, 우리나라를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었던 제일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국제적인 원칙, 미국이 세운 원칙, 자유항행의 원칙, 자유교역의 무역의 원칙, 이런 거죠. 사유하는 자유님 감사합니다. 니네 우리가 만든 국제질서하에서 우리하고 동맹하면서 쭉쭉 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었으면 됐겠니, 얘들아? 한국 애들아. 다시 보낸 메시지. 그러면서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질서,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시장을 믿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2025년에 남중국해를 주변 국가들을 다 무시하면서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을 선포했잖아요. 2025년부터 자기 거래잖아요. 미친놈들이.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 이렇게 2025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여러분, 청나라 때 조공 무역하고 뭐 이런 주변에 속국이 이런 식일 때, 저 딴 나라들을 주권국으로 보지 않던 그 청나라 제국 질서 하에 영토를 자기네들 영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주변 국가까지 쌍 개무시하는 천하죠. 우리는 대국이야. 식민지 이렇게 19세기 굴욕의 100년을 끝내고 다시 우리가 옛날에 짱 잘 나가던 제국의 시절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겠어. 미친 새끼들이죠. 저거 장제스가 맨 처음에 그거고, 그 다음 모택동하고 쭉 지금 시진핑하고까지 쭉 연결된 11단선, 9단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 니네 지금 누구 편이니? 이거보다 강력한 경고가 어딨어? 한국이 어느 편인지, 니네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거 트럼프 정권 끝났거든. 아직도 니네 헛소리 좀 하지마. 아직도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경고 먹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이거야 여러분.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가 여러분 단순히 전단 금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친중적인 성격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대북 제재 완화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달려있다. 북한이 비핵화 계속 전제하죠. 비핵화 전제하지 않고 북한에다 뭐 해주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이 아니다. 어두운 날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도발을 하는 대한민국 외교통일위원장. 와우. 같이 갑시다. 이런가요?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그 가치들을 한국이 지킬 것이란 가정한 것이다.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변화가 있는지 아닌지 지금 체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수혁 주민 대사에게 이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위안 문제는 깊은 상처를 이해한다.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 지소미아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이 정도 메시지면요, 이 정도까지 딱 떨어지게 얘기를 했는데 니네 지금 뭐하냐? 니네 친중하냐? 니네 지금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는 배경이 돼 있는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자유무역 질서 니들한테 별로 안 좋았냐? 항행의 자유 별로 안 좋았어?
중국 허락받고 니네 무역선들 지금 여기 이 바다 지나가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중국 허락받고 다닐래? 니네가 우리가 빠지고 난 다음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같은 게 굳어지고 저기 항행의 자유가 사라지고 중국 허락받고 저기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니네 잘 살 수 있겠어? 송영길이가 여러분 송영길이 외교통일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할까? 브레튼 우드 체제 실서, 국제 항행의 자유무역 이런 거 알까? 우리는요 여러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누구 편을 설까를 고민할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동맹을 맺은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립에 선다는 건 독립의 파기를 의미한다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 세계 바다를 누리는 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이후에 바다로 처음 나간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바다로 나갈 때 걸리적거린 게 없었다니까요. 아예 시도를 안 했으니까. 외구가 많네. 저 외구 새끼들을 뚫고 가서 동남아랑 교역해야지.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의 필요성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 진출하자마자 미국이 만들어 놓은 항행의 자유시대에서 바다는 원래 이렇게 아무도 해적이 없네? 바다의 역사는 여러분 99%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해양 패권 세력이 통행권 끊어주던 시대였지. 이 몇천 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바다를 다니는 게 몇 년이나 됐다고. 그리고 특히 미 동맹 국가로서 전 세계 바다를 누릴 수 있었던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그렇게 물건 팔고 전 세계에서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무역국가가 대한민국이 무슨 내수국가가 말을 안 해. 이 무역국가가 바다를 아이고야.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